오늘 27일 고흥 나루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제작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첫 발사입니다. 강진 반값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장기 결석 학생이 61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 7.9%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누리호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 4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로라 자기장을 계측하기 위한 지점을 맞춰야 해 새벽 시간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참여업체 관리부터 조립 등 제작의 모든 과정을 주관해 수행하는 첫 발사입니다. 강진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반값 여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예산 확보 등 사업의 지속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여행비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 정책. 팀으로 최대 40만 원, 개인은 최대 20만 원을 소비할 경우 여행비의 반값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강진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이 정책을 시행해 2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의 반값 여행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유사 정책 도입과 소규모 지자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 반값 여행은 올해 정책 시행 4개월 만에 시즌 1이 종료됐고 강진만 갈대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한 선착순 이벤트는 6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39,000팀이 참여하셔서 106억을 강진에서 소비하시고 49억 원의 돈을 지금 모바일 강진 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받아가셨어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반값 여행은 군비로만 추진되는데 연초에 확보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참가자가 여행 경비 결제 후 일부 영수증을 취소하거나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용 금액보다 많은 환급을 받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강진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회원가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관광객 수요에 맞춘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선착순으로 해서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 분배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고 싶을 때 못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예산도 적절하게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출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과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호명과 함께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아듭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장과 수험 번호를 꼼꼼히 살피며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실감합니다. 수험표 나갔으니까 고사장 배치도 다 학교별로 있는 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미리 보시고 내 고사실이 대충 몇 층이겠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앞두고 긴장도 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합니다. 그래도 한 만큼은 하고 오자라는 마음이고 더 잘할 생각을 하면 긴장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만큼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 준비해온 졸업생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 떨 필요도 또 그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마 수능 처음 보면서 마음이 떨리고 만약 망치면 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굳이 그런 생각 안 해도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응시를 위해선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방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다 비우고 반입 가능한 물품만 챙겨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3일에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능일인 13일 전남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목포 9도, 순천 7도, 완도 9도, 여수 10도로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얇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 호흡기 질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경찰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은 수험시험 당일인 오는 13일 모범 운전자와 순찰차 오토바이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수험생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수송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듣기평가 시간대인 낮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에서 차량 경적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철 전남도 의원이 전남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 지역 각급 학교의 장기 결석 학생은 모두 613명으로 이 가운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4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학생 안전 확보와 취약 동료를 위한 보고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군 대불산단 인근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60대 여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0일 새벽 5시 반쯤 영암군 3호읍 대불산단 앞 도로에서 철강 제품을 납품하러 공장으로 우회전하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의 회전 반경안에 정차돼 있던 전기 자전거 운전자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안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해 재범 위험이 있고
범행이 중대한 데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20분쯤 무안군 일로읍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8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를 기리고 지원하기 위한 참사추모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건을 구성과 논의, 각종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이 2026년도 본 예산을 4조 4,41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 등 이전 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로 인해 올해 본 예산보다 4천억여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 교육복지 강화, 초등 돌봄, 방과 후 운영,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전남도 의회 395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여수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을 확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응하고 지역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불법 소각 예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방치되기 쉬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폐부직포나 차광막도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 기간 동안 수거 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농경지나 노지 소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비닐은 1kg당 60원에서 160원, 폐농약 용기류는 병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합니다. 목포대학교 라이즈 사업단과 목포시 의료원이 보건과 의료, 운동 재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0일 업무 협약을 맺고 건강 증진과 운동 재활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과 운영, 학생 현장 실습과 실무 참여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인력과 장소,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은 맞춤형 교육을, 의료원은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는 지난 9월부터 전남 신안군 일대에서 체육학과와 간호학과가 협력해 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 7월 추진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형 조례체계 정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25건에 대한 정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 중심 지원 체계를 보편적 기본생활 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남군 교육재단이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입학 축하금을 올해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도 한 명당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지역 중학교 11곳과 고등학교 4곳에서 모두 770여 명에게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급을 희망할 경우 오늘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각 읍면 사무소에, 이후에는 해남군 교육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